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쌤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와중에 이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왜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심이 이제 나왔습니다. 한참 걸렸죠. 1심이 나왔는데 물론 징역 2년이 나오긴 했지만 이 돈봉투 사건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왜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돈봉투 기억나시죠? 전당대회 때 민주당 송영길 캠프에서 돈을 뿌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원과 다 뭐 지역본부장 이쪽에게 그 돈봉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돈을 만들어서 보낸 쪽은 유죄 판결이 확정난 사람이 2명 있고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돈을 받은 의원도 일부 유죄 판결이 났어요. 이 돈 왜 만든 거예요? 송영길 당선시키려고. 근데 무죄가 나온 거예요. 혜택을 가장 본 사람이. 근데 게다가 제가 왜 궁금하냐면 아니 근거가 나왔잖아요. 증거가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 모든 시작은 뭐였습니까?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이정근 녹취록이. 이게 그 녹취록인데 지역본부장에게 돈 주는 거와 관련해서 이성만 의원이 송이 있을 때 같이 얘기 이미 했는데 송 누구예요? 송영길. 영길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영길형 누굽니까? 송영길. 송영길 형이 이미 처리도 했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녹취가 다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3개 안에 그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오늘 박사님과 이 왜 무죄가 나왔는지를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절차 문제, 절차를 지켜야 된다. 야, 이 법에서 절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교훈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이때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처음에 뉴스터디도 이거 정리 한번 그 당시에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처음에는 이 돈봉투 사건이 아니었어요. 알선수재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송영길 대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건이었어요. 물론 송영길 대표 시절에 이정근 씨가 사무부총장까지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접 관련은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건이었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2022년 8월 때였습니다. 이때 뭐였냐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자기가 이제 사무부총장까지 하고 오래 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맥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맥을 활용해서 이 사업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억 7천만 원을 받았다. 청탁을 의뢰받고 알선해주는 대가로 10억 7천만 원을 뭐 한 번에 받은 건 아니고 조금씩 여러 건을 계속 청탁해주면서 뭐 10억 7천만 원과 뭐 명품 가방 이런 걸 받았다라는 의혹으로 이게 2022년 8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때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휴대전화가 판도라의 상자인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게 궁금하다 제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왜 판도라의 상자였냐면 그때는 이 송영길 뭐 전당대회 있게 아니었어요. 이 청탁을 누구에게 했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정근 씨가 이름을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화통화도 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있는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이 전하면서 누구에게 청탁을 했던가가 이제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판도라의 상자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거죠.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렸다. 요게 이제 이 녹취록 안에 들어있다는 이게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터졌고 그러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속에서 이 전당대회가 나온 거예요. 이 전당대회 기억나시죠?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들을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봉투를 뿌릴 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당시에 이 송영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통화 핸드폰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영길형이 뭐 하는 대화 내용이 다 있었던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검찰로서는 환장을 노리시죠. 왜냐하면 녹취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정근 부총장은 검찰 때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내가 제출한 거야, 휴대전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휴대폰과 무관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해요. 돈봉투를 받은 후에 그 돈봉투를 가지고 4층으로 내려가서 당시에 찾아가서 그 돈봉투를 놓고 송영길 대표와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5층에서 이 돈을 받아서 4층에 있는 송영길 이렇게 사무실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배치도까지 그려요. 그런데도 무죄가 납니다. 왜 무죄가 났을까, 여러분? 이 통화 녹취가 거짓이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휴대폰이 증거로 인정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투더 뉴스. 박사님들, 제가 이정근 휴대폰만 딱 포커스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정근 휴대폰 안에 이 증거가 모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재판부 결정하고 이제 이어지거든요. 잘 보십시오. 휴대폰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시점으로 가봅시다. 박사님들, 어디로요? 2022년 8월 16일. 자, 이때는 전당대회 돈봉투 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가 아니에요. 아무도 사실 몰랐을 때예요. 자, 2022년 8월 16일 이정근 알선 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정근 휴대폰 2대를 압수합니다. 8월 16일에. 근데 아무 쓸모없는 폰이에요. 이 2개의 폰은 검찰이 알아야 되는 이정근의 행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행적을 알아야 돼요. 이 알선 수재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그런데 하나의 폰은 2019년 이전 거, 또 하나의 폰은 한 달 전에 폰을 바꿔요. 이정근이. 그 바꾼 폰, 그러니까 쓴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는 거죠. 그 쓸모없는 폰 2대를 압수합니다. 그러면 이때 폰은 어디 있느냐? 이정근한테 당연히 물었겠죠. 자, 9월 30일 구속영장 심사 때까지도 이정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잃어버렸다. 행방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월 16일 압수수색 때도 물어봤죠.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9월 30일까지도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검찰이 거짓말인 것 같은데 라는 단서를 찾아냅니다. 바로 10월 5일 구속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 갖고 있던 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폰인데 Z 플립, 삼성 갤럭시 플립 폰인데 이건 그러니까 언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8월 16일에 압수 당했어요. 2대를. 그러니까 새 폰을 산 거예요. 이 Z 플립을. 그래서 8월 29일부터 이 폰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폰을 쓰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구치소에 갔으니까 이제 영치 맡겨놓는 거잖아요. 그 맡겨놓은 걸 다시 압수합니다. 검찰이. 이건 또 뭐가 들어있을까? 검찰이 뒤져보니까 거기서 2020년 1월, 2020년 9월 아까 알선 수재, 그러니까 청탁을 받아서 돈도 받았다는 그 사업가 박 씨와의 통화 녹취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이 딱 눈치챈 거죠. 아니,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데 이 2020년 녹취가 어떻게 이 새로운 폰에 들어있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구만. 10월 6일에 검찰이 따져 묻습니다. 이정근에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새 폰인데 2020년께 어떻게 들어가 있어? 폰 잃어버렸다면서? 자, 검찰 수사 보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장 경위에 대해서 변호사는 이정근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했다. 검사는 피의자 이정근에게 추궁. 피의자는 예전에 위에 통화 녹음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놨었는데 그걸 다운받는 거다. 그러니까 폰에서 폰으로 옮긴 게 아니라 이메일을 다운받은 거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다가 검사가 그럼 그 이메일을 달라. 이메일 출처를 요구하자 진술을 거부. 그런데 그날 10월 6일 이정근이 버티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뭐라고 번복하냐? 사실은 내가 이때 거짓말했다. 그동안. 사실은 이 과거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3대가 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쓴 휴대전화 3대가 있는데 갖고 있다가 9월 30일에 내가 설해마을 뒷산에 가서 휴대전화를 깨서 길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세대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깨부셔서 없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10월 7일 오후 3시까지만 해도 이정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돌로 휴대전화를 깨서 주변 음식물 쓰레기통에 나눠줬다고요. 버렸다고요 하면서 돌로 막 깨는 장면을 재현까지 해요. 10월 7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오후 3시까지만 해도 내가 깨부셨다고 했는데 진술이 바뀝니다. 이게 지금 10월 14일 수사보고에,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쓴 수사보고에 이렇게 실제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피의자는 이정근은 10월 7일 조사 과정에서 당일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진행도 할 거고 하면서 설득을 하자 진술을 바꿨다. 명품 가방과 휴대폰에 대한 임의 제출 의사를 확인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없다는 거였어요. 그죠?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내가 깨부셔서 버려서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지인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 10월 7일 오후 10시 28분 이정근의 휴대전화 세대를 갖고 있는 이정근 지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정근 부총장이 내가 맡겨둔 거 검찰에 제출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지인이 내가 현재 지금 계룡시에서 무슨 페스티벌을 관람하고 있는데 동행인을 딴 데 데려다 주고 올라가면 새벽 5시 정도에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10월 8일 새벽 4시 28분 그러니까 아주 이때 당시에 긴박하게 수사를 했던 거죠. 밤새 거의 이루어졌던 거예요. 새벽 4시 28분 이 지인이 갖고 온 갤럭시 노트 8 핸드폰 하나, 갤럭시 S10 플러스 휴대폰 하나, 갤럭시 S21 울트라 휴대폰 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신뢰성이 올라가니까 제가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 고스란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세 대의 휴대폰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10시경 임의 제출이라는 건 뭐냐면 검찰이 강제로 뺏어갔거나 압수한 게 아니라 임의 제출 스스로 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스스로 냈잖아요. 스스로 임의 제출 이사를 확인함. 스스로 낸 거예요 라고 해서 동의서 쓰고요. 이거를 이제 포렌식을 해야 되니까 그 포렌식에 들어와서 참관도 해라. 그래서 참관 여부 확인서까지 이정근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10일에 사인하고 11일에 포렌식하고 다 끝내고 10월 20일에 이 폰을 다시 이정근에게 돌려줍니다. 원래 돌려줘야 돼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돌려준 이 세대의 휴대폰에서 송영길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 뿌린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이번 송영길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한 겁니다. 왜요? 3가지 이유로 듭니다. 자, 법원은요. 이정근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게 아닌 걸로 의심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분명히 임의 제출한다고 동의서도 썼죠. 그리고 조서에 검사가 물어봅니다. 당시에 10월 10일에 피의자 신문조사 내용을 보면 자, 피의자 이정근은 휴대폰 세대를 임의로 스스로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네, 했어요. 진술했어요. 그 다음날 피의자는 2022년 10월 8일, 그러니까 10월 8일 새벽이 됐으니까 휴대폰 세대를 임의 제출하였나요? 네, 썼어요. 분명히 조서에 남아있어요. 검찰, 변호인도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검사가 이정근만 따로 독방에 넣어놓고 너 안 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대신 스스로 냈다고 써. 이게 아니라 당시에 이 모든 과정에 이정근의 변호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으니 임의성 스스로 냈다는데 의문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뭔가 강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이정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됐는가를 재판부가 유심히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정근은 처음부터 스스로 낼 의사가 없었다라는 데에 재판부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보면 스스로 이정근이 마음이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낸 게 아니라 10월 5일에 본인이 구치소에 가면서 새로운 Z 플립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그 속에서 2020년 녹취가 나오니까 검찰이 물어보죠. 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심 재판부는 이정근이 거짓임을 보여줄 이 대목 추궁에 변호인도 이정근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의성에 의문이 없지 않다. 이 과정 속에서 뭔가가
강압적인 뭔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정근이 실제로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은 합니다. 검찰 조사 당시에 두려운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냈다. 이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뭐냐면 재판부가 보기엔 10월 7일 오후 3시만 해도 분명히 휴대전화 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오후 10시 28분 7시간 사이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히 변심을 합니다. 이정근 입장에서는. 이 바뀌는 과정이 영상 녹화로 남아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들은 남아있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왜 이정근이 7시간 만에 이렇게 완전히 180도 마음이 바뀌었는지가 영상 녹화로 남아있질 않다. 이 과정에서 뭔가 검사가 요걸 가지고 압박해서, 그러니까 형식은 스스로 내지만 본질은 스스로 내는 게 아닌 걸로 바뀌었을 그 배경에 의심이 된다. 휴대전화가 이미 제출된 게 아닌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서 이걸 증거로, 첫 번째 이유로 증거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야,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검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이정근이 어쨌든 거짓말한 거잖아요. 돌로 안 깼잖아요, 그죠? 돌로 안 깬 거짓말을 검찰은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더니 이상한 게 들어있고 해서 이정근의 진실에 가까운 발언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이 담긴 휴대전화를 이정근에게 압박을 해서 받아낸 거죠. 그죠? 근데 재판부가 보기엔 이정근이 스스로 제 발로 세대를 준 게 아니라 검찰이 어쨌건 뭔가 압박을 해서 줬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 제출이 아닌 것으로 뭔가 강압에 의한 제출로 본다고 해서 이걸 인정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갑니다. 자, 두 번째 법원이 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이정근 녹취록은 돈봉투 사건에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휴대폰, 이 증거로 확보한 휴대폰은 돈봉투 사건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휴대폰 안에 돈봉투 관련된 녹취가 있지만 그건 쓸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정근이요. 휴대폰을 낸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 언제예요? 10월 8일. 그죠? 10월 8일에 세대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포렌식을 한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때는 이정근의 개인 알선수재 혐의를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제출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불거지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게 불거진 건 언제냐면 2023년 4월이에요. 물론 그 전에 언론사가 취재를 시작하고 그 과정이 알려지고 검찰도 아는 시점은 2022년 말부터 11월, 12월, 2023년 1월부터 알긴 알았지만 아예 수면 위로 올라온 건 4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8월에서 10월 휴대폰을 제출받았을 때 요때 시점엔 세상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없었을 때입니다.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자, 물론 검찰은 이렇게 재판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10월 11일에 이걸 제출받고 나서 이정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자,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녹음 파일, 정보, 메시지 이런 걸, 이게 중요하죠. 다른 사건 증거로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물어봐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다른 사건, 어떤 사건? 나중에 이 사건에도 쓸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쓸 수 있도록 동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했잖아요. 검찰은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재판부 얘기입니다. 이정근은 당시에 돈봉투 사건이 터질지 몰랐어. 그런데 이 해석으로 돈봉투 사건까지 증거를 제출한다는 건 사실상 범행 사실을 자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거와 같은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봉투 사건에 이정근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정근 핸드폰에 왜 남아있겠어요? 이정근이 거의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정근이 뭘 했어요? 돈봉투를 날랐잖아요. 날랐잖아요. 그죠? 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 날랐다는 건 피의자로 뭔가 불법 정치 자금을 하는데 관여를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피의자로. 근데 이걸 제출할 때는 그렇게 벌어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왜? 이정근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는 돈봉투는 관행적으로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당대회 돈봉투 준 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서 나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에서 돈봉투 관련된 거는 이미 제출 대상에서 뺍니다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정근은 전당대회 돈봉투권까지 다 줄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뺐을 거란 얘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차후에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인 돈봉투 사건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전부 제출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거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이정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휴대전화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 당시에 제출했을 때 자동 녹음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녹음돼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녹음 앱을 깔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가 녹음돼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냈다는 겁니다. 동의란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세 번째 재판부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돈봉투 사건으로 또 제출을 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증거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영장주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검찰이 반박합니다. 자, 2023년 1월 16일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파악한 다음에 이정근에게 처음으로 묻는 날입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진술인은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녹음 파일 등 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죠?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그 진술을 받을 때도 우리가 물어봤어요. 이정근에게. 이 세대에 관련된 거 다른 사건에 써도 되지 않냐? 네, 맞아요.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미 제출 맞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이거 뺏은 거 아니잖아요.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당시 이정근에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습니까? 묻지 않고 뭐라고 물었다고요? 다른 사건. 이 재판부는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판결문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봉투 사건 이렇게 묻지 않고 다른 사건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재판부는 계속 검찰이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수사를 편하게 하려고 다른 사건 해놓고 이걸 다 쓰려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걸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별건 수사. 이게 사실 이제 논란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뭘 하나 가져간 다음에 그게 잘 안 밝혀지면 그거 갖고 거기서 나온 증거에서 다른 거 전혀 무관한 이 건과 전혀 무관한 거를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그걸로 압박하고 협박해서 이거 진술 불기하고 이런 게 이제 예전에 검찰이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나쁜 수사 관행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게 안 됩니다. 법상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이 내겠다고 했고 돈봉투 할 때도 이미 이걸 우리가 쓸게 다 얘기했고 다 동의했는데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진술, 돈봉투 관련된 모든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항변도 할 만해 보입니다. 동투더 뉴스.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어요? 이정근의 이 통화 녹취 내용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뭐 이정근과 강내구가 돈 어떻게 마련하고 자세하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제 송영길 대표도 뭔가 알았을 것, 송영길 대표가 뭔가 처리해 준 것 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다 있어요. 그 녹취를 바탕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백을 했어요. 이정근도 강내구도. 송영길도 돈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진술했어요. 본인 얘기뿐만 아니라 송영길 관련해서도.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한 거예요? 이 통화 녹취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 진술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게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심이기 때문에 2심도 봐야 되지만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캠프 자장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뿌리거나 받았거나 하는데 관여했던 이 사람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납니다. 윤관석 의원은 이미 끝났어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위법한 증거입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 1심 재판부는 이정근이 이미 제출한 거라며 이 통화 녹취를 증거로 인정을 합니다. 해요. 그런데 송영길 1심 재판부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이번에. 안 한 거예요. 그럼 2심 때는 당연히 저쪽 재판부는 인정 안 해줬는데 왜 우리 재판부만 인정해? 라고 들고 나오겠죠. 여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들 지금 조사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가 만약에 돈 봉투가 송영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나왔고 이게 이제 2심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게 확정이 된다면 이제 요걸로 이제 들고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2심을 앞두고 검찰은 새로운 증인을 검찰 당연히 항소했죠. 자, 새로운 증인을 데리고 나오는데 어디에 주목하냐면 지금 이 통화가 위법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10월 8일에 왜 갑자기 이정근이 마음을 바꿔서 변심해서 10월 8일 아니죠. 그러니까 10월 8일 새벽에 준 핸드폰. 그러니까 10월 7일에 오후 3시까지만 해도 없앴다고 했는데 왜 7시간 만에 있다고 마음을 바꿨을까? 요 사이에서 뭔가 있었을 거라는 게 지금 재판부가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정근 그리고 이정근과 함께 온 교도관은 이제 좀 객관적인 인물일 거 아니에요. 교도관 그리고 당시 수사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에 우리는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이정근이 스스로 낸 거다. 스스로 마음을 바꾼 거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이요 복잡하고 이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1심 재판부는 보는 겁니다. 본질은 그러니까 유죄가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통화 내용 보면 통화 내용도 그렇고 진술도 있는 거예요. 송영길이 돈봉투 살포 알고 있었고 실제로 송영길이 좀 처리해준 정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통화 녹취 이거의 모든 수사의 시작인 통화 녹취가 위법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 본질 모든 게 사실은 없던 걸로 되면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돈봉투 건에 대해서. 자, 요 상황 또 2심에는 어떻게 될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뒤집힐지 요 상황은 또 나오는 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핵심 증거지만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1번 송영길 수첩, 2번 박용수 장부, 3번 이정근 녹취록, 4번 윤관석 CCTV. 핵심 증거인데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송영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답 아시는 분은 자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하되 궁금한 이슈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에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44회 퀴즈 정답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받게 될 3중 페널티가 아닌 것은 두구두구 답은 뭘까요? 자,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4번 당대표직 상실입니다. 자, 근데 많이 맞춰주셨어요. 제가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C 린님 당첨되셨습니다. 박수부터 쳐드리고요. 자, 4번 맞춰주셨고 이분은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스스로 당대표직 사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소정님 당첨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서 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저는 근거 자료를 드리는 거죠. 자,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KW 정님 4번 잘 맞춰주셨고요.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해줘서 대혼란을 좀 막아달라고 법원에게 요청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 네 번째 정답자 XOXO님. 1심, 2심 내용 중에 어려울 수 있는 법률 용어를 판례까지 설명해 주면서 쏙쏙 잘 저장이 되는 설명을 해줬다고요. 치우치지 않는 팩트에 근거한 쉽고 간결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완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에 해주신 성원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 순두개님입니다. 자, 저에겐 선물 기회는 안 주시지만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유, 바로 드려야죠. 바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십시오. 꼭이요. 당첨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의 뉴스 채널 가셔서 게시물란에 들어가시면 당첨되신 분 또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느새 2월입니다. 그죠? 또 새해가 한 달이 갔는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또 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